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뭐냐, 그리고 매월 신고하고 반기 신고할 때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거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질문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즉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한 번씩은 꼭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우리가 매달 하시는 분들은 매달 홈택스에다가 가서 신고하시는 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사업자 등록증별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까지 하죠. 그리고 제출 시기는 월별과 반기가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월 급여를 1월 급여를 2월 10일 날 지급을 했어요. 1월 분을 2월 달에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다음 달 3월 10일 기준입니다. 왜냐?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이니까요. 이럴 때 귀속 연도는 1월, 지급 연도는 2월, 제출 연도는 3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귀속, 지급, 제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일 기준으로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대신에 반기는 1월에서 6월분과 7월에서 12월분을 신고를 하는 건데요. 역시 이렇게 되니까 요 다음에 7월 10일, 요 다음에 1월 10일 이렇게 신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근로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같은 걸 모두 다 신고를 하고요. 특이사항은 과세 미달과 일부 비과세가 포함이 됩니다. 과세 미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중도 입사해서 세금은 안 떼요. 하지만 월급은 준다는 거죠. 월급은 줬어요. 그랬을 때 그 금액을 세금은 안 떼더라도 그 회사에서 준 돈을 누락시키지 말고 모두 신고해라 라는 얘기고요. 일부 비과세라는 거는요, 요즘은 2023년 2월부터는 이제 모두 해야 되죠. 식대, 그 다음에 육아수당,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비과세로 된 야간가산수당 등 이런 일부 비과세 역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 비과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고해야 되지 않는, 안 해야 되는 비과세는 뭘까요? 차량 유지비, 그거는 비과세지만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신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증빙서류는 특별히 없어요. 환급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니까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니까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매달 신고하는 거 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뭘까요? 얘는 개인별 세금 내역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 밑에 그 사람 개인 이름이 나와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몇 명이다라고만 나오죠. 퇴사한 사람 1명, 전 직원 50명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중도 퇴사자 뭐 10명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즉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인 경우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 뭐 기전직원 김말동, 뭐 아니면 총무과 이돌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와서 그 사람의 개인별 세금 내역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언제까지냐? 최종 3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요거 무슨 날짜랑 같죠?
연말정산 날짜랑 같죠? 연말정산은 날짜와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거는 개인별 근로소득, 이건 근로소득만 가지고 제출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신고해야 되는 비과세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가 있는데요. 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서 신고를 했다면 우리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서도 신고하고, 만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서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를 한데요. 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근로, 의료 및 기부금 지급 명세서인데요. 요즘은 기부금 지급 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역시 환급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해주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징수 의무자 자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내가 신고를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중간에 와서 모르겠다, 혹은 내가 했는데 잘 모르겠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본인들이 매달 그 홈택스에다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거기에 A02, 거기에 보시면 A02가 그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안 넣으셨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A02에 1명, 퇴사자 1명 이런 식으로 써서 그 해의 금액과 그다음 환급세액에 대해서 쓰셨다면 그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작성하신 겁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작성하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또 연말정산 3월 10일 때 내가 이미 한번 신고했는데 또 신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그럼 이중으로 환급받는 거잖아요. 김말동 씨라는 분이 8월 5일 날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5일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액 마이너스 5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신고하면서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 거를 또 연말정산 때 재직자분에 합해서 이 사람 걸 또 신고를 하면 이 5만 원을 2번 중복해서 환급을 받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할 때는 한 번만 중도퇴사자 거를 환급받든 추징하든 한 번만 한다라는 겁니다. 안 했다면, 우리는 중도퇴사자 거는 나중에 그 재직자 거 할 때 같이 해, 3월 10일 날. 그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랬다면 그때는 퇴사자 걸 합쳐서 하셔야겠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급명세서라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지급명세서 조회라는 게 있고요. 지급명세서 조회는 우리 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작년까지는 8월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제출한 게 중간에 있다면 제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신 거고요. 아니야, 난 한 번도 그런 거 낸 적이 없어, 그러면 제출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은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직자, 퇴직자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가산세가 나오는 건 뭐냐? 세액에 붙습니다. 즉 세액이 마이너스 50만 원이라면 가산세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겠죠. 왜? 마이너스 50만 원이니까요. 환급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명세서는 우리의 세액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받았던 과세 표준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월급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월급 금액 자체에서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시 작성할 때
매월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기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헷갈리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월 신고하시는 분들은 2023년 3월 10일, 올해는 11일일 거예요. 아마 그죠? 3월 11일이 예, 맞아요. 3월 11일까지인데 3월 11일까지 제출 및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11일. 왜냐하면 11일 일요일이네요. 근데 왜 2024년 3월 11일까지 제출을 할까요? 2024년 2월 급여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급액. 그래서 매월 신고할 때는 2024년 2월 지급분과 2023년 연말 정산을 갖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역시 모두 다 2023년 1월부터 12월분에서 하고요. 지급명세서는 모두 다 2024년 3월 10일, 11일까지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월급을 2024년 1월분을 2024년 2월에 줘요. 그럼 언제 걸 해야 되겠을까요? 귀속연도 1월분, 지급연도 2월분 플러스 연말정산 이렇게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반기 신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직접 내가 받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낼 돈이 있는데 이미 낸 돈이 더 많잖아요. 환급 받을 돈이 많으니까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환급을 할 때는요, 이분들이 증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3월 10일까지 제출 및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걸 기준으로? 2024년 1, 2월 분과 2023년 연말 정산을 요때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요 금액을 가지고 돈을 환급해 주죠. 그런데 요게 굉장히 현금으로 환급, 제가 현금으로 한다니까 진짜 현금으로 우리가 500원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통장으로, 회사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세무를 하시는 분들이 현금 환급을 안 하고 상계 처리를 합니다. 왜? 이걸 하면은 해야 될 게 많아. 심지어 지방소득세는 이 현금 환급을 받은, 이 우리 소득세 환급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때 더 번거롭습니다. 소득세도 현금 환급도 번거로운데 지방소득세까지 별개로 우리가 그 소득세 환급받은 통장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저도 격리생활 한 20년 넘게 했는데 현금 환급한 거 제가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한 번도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명세서는 언제까지? 3월 11일까지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귀속연도는 2024년 1월부터 2월입니다. 12월입니다. 자, 상계 처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미 환급해야 될 돈이 많으니까 서로 주고받지 말고 까나가자. 내가 5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은 10만원만 내면 돼. 그러면 다음 달도 10만원, 다음 달도 10만원, 50만원을 5달 동안 까면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얘는 언제? 반기일 때는 언제 하냐? 2024년 7월 10일까지 제출 및 납부합니다. 물론 여기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라면 또 날짜가 변경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2023년 1월부터 6월분과 2024년 1월부터 6월분과 23년 연말 정산분을 요때 신고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월 신고와 반기 신고가 있고, 매월 신고는 매월 해야 되니까 2월분에 대해서 거기다 연말정산 섞어서 더해서 3월 10일까지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하고요. 반기 신고는
통장으로 받는 방법과 서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환급, 우리가 통장으로 받을 때는 3월 11일까지 제출한 및 납부를 원천징수 이행상을 신고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언제냐? 2024년 1, 2월분과 2023년 연말정산분이다 라는 거고요. 상계 처리할 때는 7월 달에 하면 되는데, 요거는 7월에 하니까 반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2024년 연말정산까지 섞어서 7월 10일 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요, 만약에 미제출 시 미납부 세액 곱하기 가산세이기 때문에 세액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0원이고요. 대신에 지금 명세서는 반대로 미제출했을 때 지급금액 과세 자체에 가산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급이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없이 모두 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간이 지금 명세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신고 안 하셔서 돈 많이 내셨죠? 예, 그것처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 저희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정한 댓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